안녕하세요. 9월 7일 월요일 5교시 수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학기 동안 1, 2, 3, 4, 6반에서 확률과 통계를 맡게 된 전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인사를 하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만나서 무척이나 반갑고 앞으로 확률과 통계 완벽하게 마스터할 때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이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확률의 곱셈 정리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P, B바 A라고 하고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고 우리는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와 B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로 계산을 해주게 되었어요. 여기서 확률의 곱셈 정리로 이어지게 되는데 P, A와 B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P, B바 A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의미를 함께 배우면서 확률의 곱셈 정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자,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즉 A와 B라고 하는 사건은 공사건이 아닌 거예요. 자, A, B에 대하여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B가 일어남에 있어서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A가 사건이 일어나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모두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가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B도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때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독립이 아닐 때 두 사건 A, B는 종속이라고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B가 일어남에 있어서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결국 B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다라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 조건부 확률을 무시하고 B가 일어날 확률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사건 A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일어남에 있어서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그 사건들의 확률이 다 A가 일어날 확률과 모두 똑같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B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요 전제, 발생 상황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A, B가 서로 독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종속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에 일어날 그 확률에 영향을 주면 종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예로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67쪽에 생각과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흰 공 2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1개씩 2번 꺼내려고 한다.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사건을 A,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사건을 B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활동 1, 2를 살펴봤더니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을 때 그리고 활동 2는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을 때라고 해서 상황을 다르게 주어주고
P, B바 A와 P, B를 각각 구하고 결과를 비교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사항 중에 하나는 독립일 거고 나머지 하나는 종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어떤 상황이 독립이고 종속일지 함께 같이 살펴봅시다. 활동 1번.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을 때 라고 하는 거는 처음 공을 꺼낼 때와 두 번째 공을 꺼낼 때의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도 합니다. 복원이라는 게 원래 상태로 돌린다라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B, 아닐 B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P, B바 A라고 하는 것은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첫 번째 꺼낸 공이 이미 흰 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흰 공이 이미 뽑혔다라고 생각하고 남은 공은 총 4개인데 그 중에서 흰 공은 하나니까 P, B바 A는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B가 일어날 확률은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꺼낸 공이 흰 공, 두 번째 꺼낸 공도 흰 공, 1 확률과 처음에 꺼낸 공은 파란 공이고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각각 더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5개 공 중에 2개의 흰 공이 있고 남은 4개 공 중에 흰 공은 하나만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처음에 꺼낸 공이 파란 공일 확률은 5개 공 중에서 파란 공 3개 곱하기 남은 4개 중에 흰 공은 2개. 따라서 20분의 2 더하기 6이니까 8. 4로 약분하면은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P, B바 A는 P, B와 같지 않다.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남에 있어서 B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니까 사건 A와 B는 종속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쵸? 활동 2.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을 때 라고 했으니까 처음 꺼낼 때의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복원 추출. 자, 그러면은 복원 추출일 때 P, B바 A는 A를 흰 공을 뽑았다 하더라도 다시 넣었기 때문에 공 5개 중에서 흰 공 2개를 뽑을 확률이니까 5분의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은 두 번째로 뽑는다, 공을 꺼낸다 하더라도 5개 공에서 꺼내는 거기 때문에 5분의 2가 되겠네요. 따라서 P, B바 A는 B가 일어날 확률과 같기 때문에 사건 A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비복원 추출, 처음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이 다른 경우에서는 두 사건 A, B가 종속이었고 복원 추출, 처음 꺼낼 때와 두 번째 꺼낼 때의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두 사건이 일어남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 A, B를 서로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넘어와 봅시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식으로는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다라는 거였어요. 그쵸? 따라서 A와 B에 대한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확률에 대한 곱셈 정리해서 B, A 곱하기 P, B바 A라고 둘 수 있었는데 이 B바 A가 A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P, A와 P, B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P, A와 B의 곱집합에 대한 확률을 각 사건에 대한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A와 B에 대한 곱사건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P, B바 A는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와 B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인데 여기서 분자 A와 B에 대한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각 사건에 대한 확률의 곱으로 나타내주게 되면서 A와 B는 공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도 0이 아니고 약분해주면은 P, B, 즉 B가 일어날 확률만 남네요. 따라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더라. 즉 A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B가 일어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에 대한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두 명제에 있어서 양방향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를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하게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두 사건이 독립인지 또는 종속인지를 판단하는 도구로서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는 계속 이용이 될 예정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라고 하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을 집합으로 나타내었을 때 공통대 부분, 교집합 부분이 없다. 즉 표현할 때 A와 B에 대한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판단할 때는 A와 B에 대한 사건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0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두 사건의 배반 사건임을 판단을 했는데요. 오늘 배운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건 A, B에 있어서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이 일어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였고 표현하기로는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A와 B가 서로 교집합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보게 되면은 표본 사건 안에 A 사건과 B 사건을 집합으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는 지금 공간이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A, B, C, D라고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줘 봅시다. 이때 A가 일어난 후 B가 일어나는 사건은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경우의 수분의 B인 거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C 더하기 D 분의 C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표본 공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분의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값이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에 대한 비율 과 이 표본 공간을 전체로 봤을 때의 비율, 전체 비율이 같을 때 독립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독립이라고 해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배반 사건이면은 무조건 종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A와 B가 공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하에 PA와 PB에 대한 곱은 절대로 0일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PA와 B에 대한 곱사건이 0이게 되면서 두 값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사건 AB가 종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배반 사건이면 무조건 종속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독립 사건이라고 해서 배반 사건인 것도 아니고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도 독립 사건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독립사건을 판단하는 요 빈칸만 채우고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독립사건임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에서 A와 B에 대한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각각의 사건에 대한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같은 값이다로 우리가 독립임을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하러 가볼게요. 페이지 68페이지의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소수인 사건을 B, 6의 약수인 사건을 C라고 하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말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전체 표본 공간 S가 지금 1부터 10까지의 수인 거고 A라고 하는 사건은 홀수니까 1, 3, 5, 7, 9라고 하는 원소를 갖겠다. 그쵸? 그리고 B라고 하는 사건은 소수니까 2, 3, 5, 7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6의 약수니까 1, 2, 3, 6을 원소로 가지겠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10장 카드 중에서 5장만큼의 경우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B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4여서 5분의 2의 확률 그리고 C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4여서 5분의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 A와 B라고 하는 것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뭘 떠올려야 돼요?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A와 B에 대한 곱사건은 어떤 원소를 가지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3579 그리고 2357에서 공통된 원소는 357 따라서 A와 B에 대한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10분의 3인데 그런데 A에 대한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이기 때문에 5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따라서 A와 B 사건에 대한 곱사건이 각각의 사건의 곱과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A와 B는 종속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옆에 있는 2번 A와 C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A와 C의 곱사건에 해당하는 원소, 집합의 원소는 2357, 아니죠. A니까 13579랑 1236이니까 13이네요. 13. 따라서 A와 C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10분의 2여서 5분의 2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A와 C가 일어날 확률을 각각 구해봅시다. 각각 곱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이기 때문에 5분의 1. 여기서 10분의 2가 5분의 1이죠. 고치면 5분의 1. 자, 그러면 우리는 A와 C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사건 A와 사건 C가 일어날 확률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A와 C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찾을 수 있었어요. 다음 문제. 페이지 69쪽의 문제 1번입니다. 방금 했던 예제의 1번이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예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각 면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2면체, 정12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그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면은 사건 A에 대한 경우는 3, 6, 9, 12가 되겠고 그 다음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그럼 B라고 하는 사건의 집합은 4, 8, 12 그리고 C는 6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라고 했으니 6이네요. 6, 12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각각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12분의 4여서 3분의 1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은 12분의 3이어서 4분의 1
C가 일어날 확률을 12분의 2니까 6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그쵸?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해서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떠올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와 B의 곱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가 있나요? 12. 그쵸? 그러면은 A와 B 사건에 대한 곱사건의 확률은 12분의 1이 되는 거고 우리 A와 B가 일어날 확률을 각각 곱하면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랑 같은 값이다. 그쵸? 따라서 A와 B 사건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으니까 우리 A, B는 서로 독립. 그 다음 2번 B와 C는 곱사건에 해당하는 원소가 12. 그쵸? 그러면은 B와 C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12분의 1이 되는 거고 우리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한번 곱해봤더니 4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어서 24분의 1이 나와요. 따라서 B와 C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과 C가 일어날 확률의 곱과는 다르다. 따라서 종속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네요. 그럼 3번 A와 C의 곱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6이랑 12. 그러면은 AC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6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A 사건의 확률과 C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은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18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A와 C 사건에 대한 곱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C가 일어날 확률의 곱과는 다른 값이기 때문에 A와 C도 종속이다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독립이랑 종속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69페이지의 예제 2번 같이 볼게요. 소진이와 현우의 자유투 성공률은 각각 80%, 75%이다. 소진이와 현우가 차례로 자유투를 한 번씩 던졌을 때 두 사람 모두 성공할 확률이라고 했어요. 차례로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는 소진이가 던지고 두 번째는 현우가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진이와 현우가 자유투를 성공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 자유투를 성공할 사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로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이다. 서로 독립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진이가 자유투를 성공할 사건을 소진이니까 S라고 할게요. 그리고 현우가 자유투를 성공할 사건을 H라고 하면 그러면은 S가 일어날 확률은 80%니까 5분의 4 그리고 H가 일어날 확률은 75%니까 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근데 두 사람 모두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소진이도 성공하고 현우도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즉 S라고 하는 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H라고 하는 사건도 일어나야 돼요. 근데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S가 일어날 확률과 H가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 찾아줄 수 있고 그러면 5분의 4 곱하기 4분의 3 계산해주면 5분의 3 따라서 두 사람이 모두 성공할 확률은 5분의 3이다 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명중률이 각각 0.6, 0.5인 두 사격 선수 AB가 같은 표적을 향하여 각각 한 발씩 쏘았을 때 적어도 한 명이 표적을 명중시킬 확률이라고 했네요. 단 AB가 각각 표적을 명중시키는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두 사건에 대한 관계는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사격 선수
A가 표적을 명중시킬 사건, 표적 명중시킬 사건을 A라고 하고 선수 B가 표적을 명중시킬 사건을 B라고 하면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은 0.6이니까 5분의 3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물어보는 게 두 사람이 모두 표적을 명중시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적어도라고 하는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적어도 한 명이 표적을 명중시킨다 라고 하는 사건은 시킬 확률이라고 합시다. 확률은 적어도 한 명이니까 둘 중 한 명, 한 명만 명중을 하거나 아니면 두 명 모두 명중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 각각의 경우로 구하지 않고 전체 확률 1에서 두 사람이 모두 어때야 돼요? 표적을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 명, 둘 중 한 명만 명중을 하거나 두 명 모두 명중할 사건에 대한 확률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사람 모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6건에 대한 확률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A의 6건에 대한 확률은 5분의 2 그리고 B의 6건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서 A와 B가 표적을 향하여 명중시키는 것이 서로 독립이에요. 따라서 명중시키지 못할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1 마이너스 A도 명중시키지 못하고 B도 명중시키지 못하는데 서로 명중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곱셈 정리에 의해서 A의 6건에 대한 확률과 B의 6건에 대한 확률의 곱으로 나타내고 계산해주면 1-5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은 5분의 4. 답은 5분의 4라고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 눈여겨볼 점은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그러면 여사건에 대한 관계도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예요. A, B가 서로 독립일 때 그 사건의 여사건에 대한 관계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페이지 69페이지에 생각 키우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살펴보기 전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은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그리고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 그리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두 가지 A와 B의 여사건 그리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A와 B의 여사건. 우리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어떤 걸로 확인을 한다 그랬죠? 그쵸?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로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와 B의 여사건에 대한 곱사건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유도를 해내자면 여기 표본 공간 안에 사건 A와 그리고 사건 B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A와 B의 여사건에 대한 곱사건은 어디죠? 이 부분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 A의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을 빼서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A와 B는 독립이니까 우리가 A와 B의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A의 확률은 공통이니까 PA를 뽑아내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1 마이너스 PB 그러면
그러면 1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빼는 거니까 요 괄호 안에가 B의 여사건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A와 B의 여사건에 대한 곱사건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도 나타내지더라. 그 값이 서로 같더라. 따라서 A와 B의 여집합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쵸? 두 번째,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마찬가지로 곱사건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곱사건은 서로 자리를 바꿔도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쵸? 자리를 바꿔도 성립해요. 따라서 편의상 증명할 때 좀 편의상 자리를 바꿔서 설명을 할게요. B의 여사건과 A의 여사건.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보면, 표본 공간 안에 집합 A와 집합 B가 있고 각각의 여사건들끼리 교집합을 한 거기 때문에 요 바깥쪽을 의미하네요. 그럼 이 바깥쪽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B의 여사건에서, B의 여사건이 어디예요? 요 B만을 빼고 나머지 부분인데, 여기서 빼기 A와 B의 여사건 부분, 우리 아까 뺐었던 부분 있죠? 1번에서 구했던 요 부분만을 빼면,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B금 쳤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교집합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1번에서 A와 B의 여사건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곱셈 정리 이용하면 P, A, P, B의 여사건, 그럼 마찬가지로 공통인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묶어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P의 A. 그러면 B의 여사건의 확률, 그리고 괄호 안에가 A의 여사건의 확률. 따라서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일어날 확률의 곱과 같더라. 따라서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더라는 거예요. 두 사건이 독립이기만 하면 나머지 여사건들도 다 독립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식을 작성하고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두 사건의 독립과 종속.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남에 있어서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독립이라고 하고,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줄 때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P, B바 A는 P, B바 A의 여사건과 같고, 이것은 결국 B가 일어나는 확률과 같더라. 즉,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하는 도구로서 어떤 걸 배웠어요? 그쵸.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해서 A와 B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각 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더라. 그래서 같으면 독립, 같지 않으면 종속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생각 키우기에서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더라. 그쵸? 그리고 독립사건이라는 것과
그리고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을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어떤 것을 배울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의 마지막 주제인 독립시행에 대해서 한번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해하기가 수월할 테니까 꼭 오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다음 수업을 들어주세요. 우리 2학년 친구들 듣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 과제 금요일까지 제출이니까 미리미리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모두 고생하셨어요.